자, 안녕하십니까. 무스탁입니다.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일 미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좀 보였어요.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긴축 발작. 우리가 올해 상반기에 경험했던 긴축 발작 현상이 조금 나타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행히도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좀 미리 빠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제 미증시가 많이 빠졌지만 우리 증시는 그보다 빨리 선반영돼서 한 3일째 지금 얻어맞았다라는 측면에서 오늘자 지수 조정을 좀 보이게 되면은 대략 지수의 조정에 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국면까지도 좀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코스닥 종지 차트인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정말 무슨 뭐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시장의 악재가 출현했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은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올해 상반기 내내 우리 시장을 옥죄었던 악재들이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악재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하락이 만족되면 리바운드가 주어집니다. 그 리바운드가 주어지는 위치들이 대략 뭐 이런 위치들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위치들이 된다. 지금이 오늘까지 지수가 흔들리게 되면은 대략 그런 위치까지 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뭐 국채금리 상승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미친 영향이 뭐 하루짜리로 끝날지 아니면 조금 더 이어질지 이거는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닥 증시를 비롯해 코스피 증시의 조정 폭이 이미 사전에 많이 진행이 되어 왔다.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바로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자까지는 흔들리면은 거의 뭐 다 왔다고 생각하시고 시장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별 전략도 그에 맞춰서 제시해 드릴 거예요. 다만 이제 지수 변동성이 좀 있다 보니까 종목별 2차 베팅이라든지 뭐 이런 매매 전략들은 제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체크해 드렸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보수적으로 드린 전략 내에서 전략대로 체결할 거 있으면 자신 있게 하시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시장이 지금 한 최근 일주일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은데 이 구간에서 대박 수익 내는 거 어렵습니다, 님들. 이런 흐름 속에서는 최대한 아무튼 방어하면서 매매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타반의 힘들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북주 위주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 대북주는 뭐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지금 더 갑니다. 다만 이제 왔다 갔다 좀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작은 노이즈라고 생각하시고 이 시간이 지나면은 내일 모레 폼페이오 방북하는데 그 이후에 종전선언 이슈가 됩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서울에 오는 이슈가 되겠죠. 작은 이슈가 아닙니다. 자, 그 이슈까지도 체크한다. 자, 일단 시장이 미증시가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초반에 잘 버티죠. 왜? 미리 빠졌으니까. 미리 다 빠져놓은 게 있다, 우리 증시가. 지금 보시면은 주봉상 이번 주가 올해 7번째 급락을 보였던 한 주. 이게 이제 주봉상이거든요. 올해 1월달부터 7번째입니다. 이번 주가 7번째 되는 주예요. 보통 정말 시장이 최악일 때 7번까지 나오는데 1년 동안. 올해 10월인데요. 10월 초 1일부터 그냥 첫 주부터 7번째 하락이 들어왔죠. 일단 변동성이 심한 그런 한 해입니다. 이 코스를 잘 대응해 줘야 되겠다. 지금 뭐 시장에서는 금리의 상승을 악재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이제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또 있는데 님들이 지금 기억을 아마 못하실 텐데 이 긴축 발작은요 이미 3년 전부터 무지막지하게 시작됐습니다. 금리를 처음 올릴 때도 그랬고요. 두 번째 올릴 때도 그랬고요. 긴축 발작이 계속 있어왔다라는 사실, 그죠? 다 발작으로 끝났죠. 그것이 어떤 치명적인 악재로 다가오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제 과연 도대체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악재라고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70년대 전까지 1970년도 이전까지 경제학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금리 인상은 시장의 정말적인 치명적인 악재일 텐데 왜 자꾸 악재가 아니고 그냥 발작으로 끝난다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금리 인상을 용인할 것이냐? 제가 이제 이것도 예전에 다 설명드렸던 건데 중립금리 이상을 올라가면 그때부터 부담스러운 거예요. 중립금리 이상 올라가지 않았을 때는 다 연준에서 케어가 가능한 거고 기업들의 조달 코스트가 그렇게까지 부담되지 않는다. 그게 중립금리라고 하는 겁니다. 의미가. 그러니까 중립금리가 대략 3.3% 정도 지금 점도표에 의하면 3% 정도로 예상되고 있어요. 미국에서. 현재 금리가 2.25%죠. 그러니까 3%까지 상승하기 전까지는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그냥 긴축 발작, 이게 하루 이틀 일주일 이게 빠졌다 그냥 발작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마 회원님들한테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3%가 도달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중립금리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냥 긴축 발작 현상이다.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면 이게 이제 하락의 출발 아니야 이런 의심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저점이 깨지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가 온단 말이죠. 시장이 그냥 조금 빠진 게 아니라 급락을 해버리면 특히 이번 주가 주봉이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해 지금 벌써 7번째 나오는 요즘에 저희 회사 내에서 떡락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떡락한다 해가지고 많이 빠졌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번 주에 또 들어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이유가 뭐냐? 뭐 미중 무역 분쟁이냐? 미중 무역 분쟁도 뭐 영향이 있겠지만 그보다 여기는 긴축 발작이 나타난 거죠. 올해 긴축 발작이 나왔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월 달이었죠. 이게 긴축 발작이야. 금리 인상했을 때 반짝했다고. 일주일 급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서히 회복하면서 다시 리바운드가 한 달 동안 나온 거죠. 한 달 동안 찬찬 회복 들어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국 이슈가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중국 이슈가 본격적으로 터진 게 6월 달부터 터진 거죠. 그죠? 올해 역사를 되짚어 본다면 그런 일들이 있었다. 미중 무역 분쟁과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따른 약간 이슈들이 조금 혼재해 있었죠. 근데 금리 인상 이슈는 아직까지 시장에 위협할 수 있는 이슈는 아니라는 거,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같이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 변동성이 나온다면은 그거는 매수기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미 편입을 해놨고 종목들을 또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추가 액션 할 건 없지만 단타 종목들은 사실은 근데 약간 얘기는 다르긴 합니다. 좀 끌고 가는 긴 관점에서의 매매를 한다면은 사실 흔들리든 이런 것들은 매수 관점이고 그냥 무시하고 갈 수 있는. 단타는 약간 다르죠. 당장 이번 주 다음 주 초 이렇게 해서 수익을 실현하거나 순점을 하거나 뭔가 결정을 빨리 짓는 게 좋은 건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하루 이틀 변동성이 중요하니까 단타는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매매를 할 필요는 있어요. 오늘 내일 바로 급반등이 나온다 이걸 확신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그렇게 클 것 같진 않아요. 이미 많이 빠져나서 시장이 미리 다 빠져놓은 게 있어서 그렇게 클 것 같진 않다. 거의 올해 성적표를 봤을 때는 많이 빠지면 한 770포인트대 초반? 정말 많이 빠지면 그저께 나오지 않을까? 770포인트대 여기 밑으로 다시 내려올 것 같진 않고 750포인트대 보러 갈 것 같진 않고 한 770포인트 전후 많이 빠지면 그리고 나서 다시 좀 리바운드 형태를 만들어내는 노이즈는 있겠죠. 800포인트와 700포인트대에서 왔다 갔다 노이즈는 살짝 며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금리 이슈는 별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주가가 빠지든 급락을 하든 왜 빠지는지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다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 단타 종목 매수 못하신 분들은 오전에 눌릴 때 사면 되는 거죠. 그렇게 대응하셔야 되고요. 제가 금리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형님들. 금리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장 이해하시고 갑시다. 자, 이게 금리 차트입니다, 형님들. 밑에 차트가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금리의 차트. 그리고 위에가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매매하고 있는 시장의 차트. 자, 올해 2월 달에 이슈가 됐던 부분이 바로
국채 금리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 차트만 볼 수 없나? 이렇게 오케이.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올해 이슈가 됐던 게 2월 달에 국채 금리가 2.7에서 3.2까지 속등을 했다. 굉장히 빠르게 급등했다. 상승하는 건 괜찮은데 너무 빠르게 급등했다 해서 2월 초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주가가 930포인트에서 780포인트까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국채금리가 안정세를 천천히 찾아가면서 시장은 반등이 나왔죠. 근데 희한하게 4월달, 5월달 되면서 국채금리가 빠르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4월달, 5월달. 그죠? 4월달에서 5월달 넘어가는 시점. 근데 보시면 4월달에는 주가가 반응하지 않았어요. 국채금리가 상승하는데. 5월달에 반응했는데 5월 초에 좀 반응했는데 5월 초에 이러고 나서 재빠르게 되돌려 나오는 모습이 나왔기도 하면서 이때는 국채금리 때문에 주가가 변동성이 나왔다기보다는 무역 분쟁 이슈가 처음으로 발발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주가 빠졌던 게 국채금리 때문에 빠진 게 아니에요. 무역 분쟁 때문에 빠진 거지. 그 다음에 이제 6, 7, 8 해가지고 이제 우리 중국 증시 급락과 함께 두들겨 맞았던 거 아닙니까? 국채금리는 안정권이었는데 국채금리랑 주가랑 별로 상관없었죠. 자, 지금 이슈가 됐던 건 뭐냐면 자, 9월달 내내 올라왔어요. 내내 올라와서 국채금리가 올해 2월달에 되게 이슈가 되었던 3.2% 수준까지 올라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어떤 변동성은 9월 말까지 아예 없었죠. 9월 말까지 아예 이거에 대해서 이슈가 잡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월달 들어오면서 이번 주 들어서 국채금리가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영향권 안에 들어오면서 반응을 했다. 왜냐면 중국 증시도 멀쩡한데 우리 증시가 영향을 좀 독자적으로 받을 만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거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미증시까지 변동성이 걸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도 이슈가 되면서 주가 급락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국채금리는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죠? 몇 개월 동안, 9개월 동안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오든 뭐하든 별로 시장에 미친 영향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만큼이. 여기 일주일 영향이 있었다고. 자, 이번에 국채금리 상승했지 않습니까? 자, 이번 주 일주일 영향 받았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국채금리는 영향권에서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 이거 뭐라고 하는 거냐? 그냥 긴축의 발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앞으로 국채금리 계속 올라갈 거예요, 힘들. 국채 그동안 몰려왔던 10년 넘게 국채 구간으로 돈이 몰렸던 것들이 이제 빠져나온다고. 어디로 갑니까? 상품으로 갑니다, 힘들. 상품으로 간다. 상품이 상승하면 우리 증시도 상승한다고 그랬죠? 그 말씀 제가 몇 년 전에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상품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랜만에 뭐 이런저런 데이터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자, 상품 차트를 보시면은 이거는 1년치니까 한 3년치로 한번 볼까요? 2년치로 봅시다. 2년치로 이렇게 보면은 자, 상품 차트가 올해 3월달 이후로 3월달, 4월달까지 상승하다가 쭉쭉쭉 이제 중국 증시 무너지면서 같이 좀 무너졌죠. 그러면서 상품의 가격이 빠르게 돌려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주봉으로 보게 되면 자, 이거를 더 길게 볼까요? 5년치로 한번 봅시다. 5년치로 보게 되면 이제 바닥권을 1바닥, 2바닥, 3바닥 형성하면서 점차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전환을 앞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게 지지난달 정도일 거예요. 뭐 8월달 정도. 그때 이후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상품도 돌아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자, 그런 상황, 이런 그림 속에서 어떻게 증시가 하락 변동성이 이게 그냥 변동성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하락할 것인지를 굳이 선택하라면 어떻게 하락을 선택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별로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매수할 거 있으면 자신 있게 하시고, 물론 이제 대북 관련된 이슈는 다른 이슈입니다. 이런 지금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와 글로벌 지수들과는
대북 이슈는 좀 다르죠. 독자적인 이슈고 한데 대북 이슈도 뭐 마찬가지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편입한 종목들이 꼭 대북 이슈가 아니더라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그 섹터가 글로벌 경기 섹터와도 어느 정도 맞물리는 게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무슨 뭐 신성장하는 그런 섹터 아니잖아요. 건설이라든지 건자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의 흐름과 좀 맞물리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우리 정책적으로도 노선 변경이 분명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자신감 갖고 있으세요. 자, 어저께 우리가 편입했던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이 움직이긴 하는데 목표가가 오나요? 보자. 아시아 종묘가 이거 뭐 형님들 이거 뭐 목표가에다 바로 다 날리지 마. 이거 나눠서 팔아요. 더 간다고 이런 거. 지금 8,330원이 목표가인데 더 붙일 수 있어. 그러니까 목표까지 홀라당하지 말고 직장인분들 어쩔 수 없고 방송 들을 수 있는 분들은 나눠서 매도하세요. 분할 매도. 알겠습니까? 자, 목표가는 넘어갔네. 더 가잖아 이거. 급등 패턴의 승천형 패턴 같은 경우는 급등 가능성이 다분히 갖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대부분. 저는 수익 축하드리고요. 한 종목 일단 빠르게 아침에 좀 빠졌지만 다 매수 찬스라고 그랬지. 어저께 못 산 사람들 살 수 있는 기회다. 아십니까? 이렇게 빠짐없대 아침에. 아침에 순간 6,900원까지 빠졌었는데 몇 프로 빠진 거야? 마이너스 1.8%면은 어제 못 사는 사람 다 살 수 있는 거지.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수익 실현들 잘 하시고 조금 아직 못 나온 종목도 기다리시고요. 형님들 생각보다 시장 흐름 어때요? 시장 흐름 생각보다 어떻습니까? 버틸만 합니까? 어제 미증시 오늘 러셀 2000 나스닥 안 좋았지만 우리 증시 그래도 버티죠? 자신감을 갖고 매매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뭐 국채금리라든지 아니면 CRB 상품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해되시나요? 형님들? 이제 왜냐면 제가 이런 설명들을 또 안 드린 지 꽤 돼가지고 이게 시작하면은 이제 귀에 인이 박히도록 이제 이런 저런 설명들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초반에 또 지금 무슨 소리 하나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초보자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흔히들 생각하는 금리 인상이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악재라고 생각하십니다. 왜 그렇게 배웠거든. 그리고 직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안 좋지, 유동성이 줄어지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단순하게 그 생각을 깨드려야 되는데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이번 코스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나중에 또 똑같은 사이클을 또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저야 이제 이런 사이클들을 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경험치적인 어떤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단순 어떤 이론으로 접근하서는 사실 답이 답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회원들이 아셔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악재인 것처럼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저랑 이제 오래 함께 하셨던 분들은 그게 악재가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다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한 지 좀 됐기 때문에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혹시나 이따가 직장인분들 퇴근하셔서 녹방을 보신다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자신감이라고 생각해라. 그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시장에 대한 자신감. 아마 그리고 나서 진짜 문제가 일어나는 시기는 내년도 이맘때쯤이 될 수 있겠네요. 왜냐면은 뭐 올해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번 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내년도 한 3월경 내지는 뭐 6월경에 금리 인상을 한번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뭐 9월경에 금리 인상을 한번 하겠죠. 내년에도 3회 인상이 예정이 돼 있으니까 뭐 3, 6, 9가 될지 아니면은 뭐 올해 12월에 하니까 올해랑 똑같은 패턴으로 하반기 쪽으로 좀 밀려가지고 진행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무튼 내년도 하반기가 되면은 금리 수준이 중립금리 수준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후년도 넘어가는 시점에서부터는 내후년도에는 금리 인상을 1회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5%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적립금리 이상의 이제 수준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약간씩 가중되는 시점이 될 겁니다. 그때부터는 아무래도 증시에 작은 뭔가 이유가 터졌을 때 변동성이 세게 걸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 그때 가서는 인버스도 하나의 투자의 대안으로 삼으면서 매매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전까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 힘들이 너무 위협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다. 그러니까 뭐 오늘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이 변동성에 걸린 게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거에 따른 긴축 발작, 국채금리의 상승,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랜만에 짚고 넘어가자 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들 아시고 단타 종목들은 자신감 있게 하시고 단타 종목들은 자신감 있게 매매들을 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 다행히 뭐 시장 변동성 대비해서 대북주는 별로 안 빠졌어요. 그 전에 좀 흔들렸지. 그 전에 이미 좀 미리 흔들려 놓은 게 있고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는 대북주는 별로 오히려 뭐 좋은 얘기들도 주변에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타반 해임들도 시장 대비해서는 뭐 아직 시장 급락에 대한 체감이 좀 안 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렇다고 단타반 해임들이 뭐 그 시장 급락 체감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냥 종목 매매 빈도 줄인 거? 그 정도지. 손절해봤자 뭐 기껏해야 뭐 이번 주도 손절한 거 하나 있을걸? 손절 한 종목인가 한 거 같고 이 정도면은 형님들 참을만 한 거예요. 최대한 방어한 거고. 자 9시 반인데 조금 지켜봅시다. 자 지금 자 형님들 자 지수 체크 좀 합시다. 지수가 일단 778포인트까지 코스닥 지수가 빠졌어요. 자 오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한 770포인트대 초반권 많이 빠지면 그 정도 빠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778포인트니까 거의 이제 내려왔죠. 내려왔고 일단 오전에 조금 반등이 나오다가 그 뭐 버티지 못한 모습이에요. 일단 분위기상. 근데 이제 니케이 지수라든지 뭐 헤이징시 차트 가까운 헤이징 차트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런 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니케이 지수죠.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조금 0.5% 정도 빠졌지만 아래꼬리 잡히고 그래도 양봉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뭐 우리 코스피 증시 같은 경우도 빠지긴 빠졌습니다만 이제 어저께 그저께 많이 빠졌기 때문에 버티는 모습은 살짝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가 이전에 찍었던 저점대를 위협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닐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오늘 중국 증시가 지금 이제 개장을 하는데 중국 증시 같은 경우가 아주 크게 훼손만 되지 않는다면 우리 시장의 바닥권은 현재권 전후에서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 그림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라고 좀 이해하시고요. 지금 777포인트 지금 빨간선 아래로 내려온 상태인데요. 보통 이제 빨간선 아래로 조금 더 흔들리면은 얼추 바닥 찍힙니다. 물론 이제 오늘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갑자기 또 투매로 연결돼서 순간적으로 고통을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위치가 거의 좀 막바지에 와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좀 아쉬운 건 종목들 별로 탄력이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환경이 이렇게 되면 종목이 움직이고 싶어도 내용이 있는 종목들도 아무래도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장중 변동성을 추가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다 정도는 감내를 해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아무튼 참을 거예요. 오늘은 웬만하면 참아낼 생각이고요. 변동성이 좀 작은 종목도 있을 거고 조금 커지는 종목도 있을 텐데 아무튼 최대한 오늘 종가까지 확인 받아보고 추가 액션이 필요한 종목이 있다면은 그거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10시 반이니까 차라리 아침에 다 빼버리는 게 좋아요. 오후장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는 맞을 거 있으면 또 나올 물량이 있으면 오전장에 확 좀 쏟아내고 그리고 나서 좀 오후장 돼서 회복하는 모습이 더 긍정적인 것이니까 일단 오전에 추가 변동성에 대해서는 그런 맥락으로 그냥 이해하면서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시장 환경인데 잘 좀 한번 버텨봅시다. 잘 버텨주시고 이 구간까지는 견뎌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매수가 오는 종목들은 하시고요. 뭐 상관없습니다. 시장 빠져서 막 이제 빠지는 초기 단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다만 이제 좀 추가 매수를 한 종목이 빠지는 것들은 좀 위협스러울 수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일단 오전은 참아낼 생각이에요. 오전 참고 나서 리바운드가 나오는지 여부 확인할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들 아시고 지금은 액션하지 않겠다. 가만히 손 놓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시장 차트를 잠깐 체크를 하면 보통 이렇게 빨간선 아래로 주가지수가 내려오게 되면 그 이후에 약간 더 변동성이 하루 이틀 더 걸리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물론 여기서는 뭐 하루 변동성 걸리고 돌려 나왔지만 이런 식으로 하루 이틀 더 흔들렸다가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바로 하루짜리로 돌려 나왔고 2월, 3월달, 5월달 같은 경우는 지금의 오늘의 시점을 보면은 이제 뚫고 내려왔는데 내려오고 나서 오늘 아래 꼬리 잡으면서 종가를 살려 나올 수도 있고요. 이 이전에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뭐 하루 이틀 내일 모레 살짝 리바운드 나왔다가 또 한번 흔들렸다가 되돌려 나오거나 그런 식의 어떤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어쨌든 뭐 끝자락이니까 조금 피곤해도 오전에 말씀드렸던 770포인트 전후까지 흔들렸다가 좀 반격을 준비할 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시장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오전에는 아시아 종묘 한 종목 아시아 종묘도 오늘 시장이 좋았으면 좀 더 쳤을 텐데 조금 뭐 파동 자체는 역시나 시장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세진 않아요. 오늘 마이너스 한 2% 시작해가지고 플러스 4% 가까이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온 모습인데요. 뭐 차익 실현은 뭐 문제가 없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장원테크도 마찬가지 이제 목표치 자체가 이렇게 막 높지는 않습니다. 한 3% 내외 수익권에서 차익하자는 건데 목표가가 달성이 됐어요. 만약에 조금 더 보시는 분들은 보유 기준선을 여기 설정을 하고 말씀드렸죠. 11,300원 전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전후가 오늘 보유 기준선 설정해 놓으시고 조금 뭐 수량을 남겨 놓는다든지 대응하실 분들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남북 경협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은 좀 움직일 수 있는데 원체 시장이 안 좋으니까 뭐 하나씩 다 빠지는 것 같아요. 변동성이 다 같이 좀 걸리는 모습이고 여기서 버틴다라는 게 어제 그제는 버텼을지 모르겠지만 오늘까지 또 시장이 이렇게 빠지면 뭐 버티기 애간해서는 못 버팁니다. 맞죠? 시장이 계속 급락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주봉상 이번 주에 한 6% 정도 빠진 거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가 3.5% 이상 빠졌을 때 빨간색 표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봉 기준으로 이 빨간색이 3.5% 이상 빠지면 이렇게 시그널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때 보면 종가상으로 6%, 이때 당시에 7%, 이때 당시에 3.4%, 그죠? 3.4%. 그다음 이때가 종가 기준으로 4%, 이때가 종가 기준으로 4.3%. 자, 이번 주가 오늘 금요일이니까 종가 기준으로 현재 6%죠. 6%면은 올해 6% 종가 기준 주봉이 빠진 적이 단 2회 있었습니다. 올해 2월 5일날 2월 첫째 주, 그 다음에 3월 셋째 주 이때 7% 빠졌을 때, 그리고 6% 빠졌을 때. 자, 이번 주 지금 6% 빠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빠지고 나서 그 다음 주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자, 여기 6% 빠지고 나서 그 다음 주 돌렸습니다. 이때도 6% 빠졌죠. 그 다음 주 돌렸습니다. 그죠? 이때 3% 빠졌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빠졌다 돌렸어요. 물론 여기는 조금 해서 왔다 갔다 약간 흔들렸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야. 3% 빠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빠졌다 돌렸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3% 빠졌으니까 좀 더 지금 6%면 다 했다는 거야. 여기처럼 다 했다. 이만큼 하락폭을. 일주일에 그냥 다 빼버렸어요. 예상보다 많이 빼서 솔직히 좀 기분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을 왜곡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가락한 건 뭐 분명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금 좀 세팅 되신 반들은 현금 가지고 계시고요. 만약에 지금 뭐 주식 보유를 좀 하고 있는 반들은 좀 참아내고 그렇게 합시다. 자, 오전 마이크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식사들 하시고 오후장 분위기 확인 받아 볼게요.